기토, 이강, 대세원이 묵국이니 중병에 걸리고 양쪽 격각으로 외로운 섬의 여명입니다. 기토가 겨울 해월에 태어나 정제격이며 천간 투출이 없으니 월지를 그대로 격으로 삼습니다. 겨울이라서 금수가 왕하니 조후가 필요합니다. 공망은 일지지 유금이 공망입니다. 의류는 오미가 공망이고 기해는 인묘가 공망인데 공망은 없으나 시지에서 을해가 신유 공망이기 때문에 요 일과 시지에서 일지를 공망시켰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식덕이 없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 시지에서 공망시키는 것은 월이나 연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 바로 앞에 것만 공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토가 음팔통이며 월주에서 보면은 월주에 정제와 편인이 있습니다. 정제와 편인이 있는데 수국화로 요 월지에서 정화 희신이죠. 조후 희신이죠. 또 신약한 기토를 생해주니까 용신인데 수국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극인으로 부모궁이 불길합니다. 월주의 정화는 해중임수와도 정임합, 시지의 해중임수와도 정임합이니까 부모궁이 불미합니다. 음팔통이라서 여명에서 음팔통이면은 외롭죠. 외로운 사주입니다. 또 일지격각인데 일지가 좌우로 격각을 만났습니다. 유술해가 빠져 있고 유술해가 빠져 있으니까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외로운 섬과 같습니다. 또 연지가 해수라서 신유술에는 해미가 고신과숙인데 양쪽 해수가 고신에 걸렸습니다. 더구나 이 고신은 연지와 일지에서 같이 고신을 일으키니까 상당히 고신과숙의 의미가 배가 되는 것이죠. 기토가 겨울 해월에 태어나 지지에서 금수가 강하며 신약하니 화를 기뻐하는데 천간의 정화는 통근이 없어 미약합니다. 본기가 무군이죠. 점수로는 1점밖에 안 됩니다. 일간이 무군이면 주체성이 약해 남의 꾀임에 잘 넘어가서 사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사주가 모두 음이고 금수가 강하니 우울하고 내성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명조에서 화가 강하면 밝고 명랑하며 외형적인 성격을 띱니다. 월지 정제는 성실, 신용, 꼼꼼, 세밀한데 월지의 정제격은 성실하고 세밀합니다. 더군다나 토생금, 금생수로 식신생재까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죠. 또한 지지는 금생수로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시간에 칠사를 생하니 지지에서 토생금, 금생수를 하는데 수생목을 해서 칠사를 생하니 결국 식상과 재성인 칠사를 도와 신약한 일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로 식상과 재성도 본명에게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놓으면은 건강이 나를 해치든지 열심히 돈 벌면 남편이 딴짓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권 기토는 해중간목과 이갑기암합이며 천간에도 이을목이라 다부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기토를 보면 해중간목과도 갑기합, 또 월지 해중간목과도 갑기합이니까 이갑기합이죠. 그리고 또 천간에도 칠살인 이을목이 있으니까 다부, 많은 남자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일지가
부모궁과 자식궁에서 양쪽 격각살인이 외로운 섬의 형상입니다. 일지가 부모궁인 해수와 격각이 되고 자식궁인 해수와도 격각이 되니까 외로운 섬과 같죠. 부모궁과 자식궁에서 서로 뜻이 안 맞고 의견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월간의 편인이 신약한 기토를 돕고 있으나 지지의 통근이 없어 무력한 상황입니다. 목화토로 편인이 일간을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워낙 그죠 지지의 근이 없고 수의 극을 당하다 보니까 일간을 도울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화는 모친성인데 부친성인 좌좌 임수와 정임자합인데 시지 해중 임수와도 이 정임암합으로 모친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또한 모친의 앉은자리 해수도 양쪽 격각살이라 외로운 섬과 같은 형상이며 무군한 정화를 금생수로 공격하니 재성과 간성의 덕이 불길합니다. 모친의 앉은 자리도 해수에 앉아 있는데 모친에게는 여기가 부모궁이고 여기가 자식궁 아니겠습니까? 일지가. 그런데 유술해 또 유술해 술자가 빠지니까 격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일간과 거의 같죠. 같은 형상이죠. 점수는 일로 극신약하고 추운이 화토운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화토운을 만나도 지지에 붙을 자리가 없어 큰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붙기 위해서는 인호술이라든지 사옴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붙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봐야 뭐 수한테 금수한테 부서지고 깨지니까 큰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살인 을목은 의류 절지에 앉았고 또 하나는 을의 사지에 앉아 무력하지만 연간의 을목은 목생화 화생토로 일간을 도우려는 마음은 깊으나 정화가 너무 무력하여 별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임수대운이나 세운을 만나면 정임합으로 정화 용신이 합고되니 크게 불길한 것입니다. 이 정화가 안신이 그래도 목생화를 해주고 살인상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합고되면은 양쪽에서 목국토 살에 극을 받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처하는 거죠. 이 월간과 합하는 것은 40대에는 누구나 임수가 들어옵니다. 일지충을 하는 것은 50대에 사해충을 맞게 되죠.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대에 들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을목이 남편의 별이므로 31세 신묘 경인은 을묘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운수가 일로 31세는 신묘대운 초입이나 대운은 날짜수로 계산된 것이라 만 나이로 따져야 하니 32세가 되어야 신묘대운에 들게 되며 31세는 경인대운 말미인 인운이 됩니다. 대운수는 날짜로 계산해서 따진 거기 때문에 우리 나이처럼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31세라고 하면은 32세부터 운이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1세 신묘대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인대운 말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운간 경금이 대운간은 10년 동안 작용을 하고 이 인목은 5년 이후로부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운간 경금이 일지에서 투한 것입니다. 그죠? 일지는 부부궁인데 일지에서 투한 경금이다 이거죠. 천간에서 을경합을 하여 이 을목인 하나인 대운은 둘 중에서 을경합을 하나니까 하나만 남으니까 이것이 목생화 합을 하면 천간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경은 합해서 없어지니까 나머지 남는 것이 을목과 정화인데 목생화 화생토로 해서 살인상생이 되니까 남자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상당히 살인상생이 돼서 일간이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한 대운이며 대운지 임목은 여명의 월지인 혼인궁, 혼인궁과
인해 합으로 들어오니 결혼이 가능한 대운입니다. 세운을 보면은 대세운 을묘년에 보면은 세운이 나타났는데 이미 대운은 원국과 을경합을 합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거는 을목이 나타나면서 다시 여기와 을경합으로 합을 하려고 하려는 기운이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을목은 남편이고 요거는 경금은 여명에게 식상이니까 자식입니다. 을경합을 하려고 대운에서는 이미 합은 하고 있지만 세운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합을 하려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을목은 남편성이고 식신은 자식성이기 때문에 을경합의 기운은 남편과 자식이 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진다. 또한 세운지 묘목은 혼인궁인 월지와는 해묘합, 또 자식궁과는 해묘합 하고 있는데 정작 일지 부부궁과는 묘유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불안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합하거나 충해도 결혼이 가능하지만 충으로 결혼하면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충으로도 움직인다 이거죠. 일지가 만약에 일지가 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합을 깨야지 부부궁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지를 충해야 합을 깨니까 부부궁이 열려서 결혼이 가능하다 이거죠. 또 일지에서 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합을 하거나 충을 해야 이 일지가 충에서 풀려나니까 결혼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충으로 일지를 충에서 들어와서 결혼이 된 것은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더라 이겁니다. 본 명조의 구조를 보면 기토는 논밭이라 그러죠. 겨울의 논밭이다. 그런데 논밭이라는 것은 작물을 좀 잘 길러야 되는데 작물은 있죠. 작물은 을목도 있고 이렇게 두 개나 있는데 겨울이라서 우선 화가 잘 비춰줘야 되는데 이 화가 약한 것이 아주 대단히 흠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이라는 것은 기토의 논밭의 자갈과 같아. 그죠? 자갈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물을 기르려면 적당한 물은 있죠. 해수가 너무 많지, 그죠? 그리고 태양빛이 비쳐야 병화가 비쳐야지 잘 자라는데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강해 을목이 수다목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을목이 본기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해수에 있는 이것은 뿌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에 팅팅 불어버린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이 수다목부하여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기인 정화는 통근이 없고 앉은 자리 해중임수와 정임한목으로 기반되어 강한 수기운을 말리지 못하니 불미합니다. 하나만 자합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무난하다고 보는데 또 하고 있으면 이것은 부서지는 것입니다. 정화가 투합으로 부서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친인 정화용신을 부친인 이임수가 용신을 기반시켰으니 부친덕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나마 영간의 칠사를 정화가 살인상생하는 공운이 있으니 너무 무력하여 일간을 돕기란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정화가 좀 혼탁하긴 해도 연간의 을목을 목생화 화생토로 끌어들이는 역할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혀 공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모친이 너무 허약하죠. 이럴 때는 대운에서 사오운을 만나야지 좀 나을 텐데 화운을 만나나 봅시다. 해에서 출발하니까 해, 자축, 인묘진, 사. 이거 50이 넘어야 화운이 오니까 너무 늦게 옵니다. 사운은 또 사해충하고 사유합금 되니까 별로 쓸 게 없어. 그죠? 오운이나 돼야 되는데 오운이면 거의 60이 넘어서 들어오니까 운이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거죠. 본명은 음팔통이고
일간에 통근차가 없어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작물이 자라듯 서로 부대끼고 있습니다. 일간 옆에서 칠살이 을기극으로 일간을 위협하고 있어 남편성과 일지 부부공이 불길합니다. 어떤 때는 천간을 보면 어떤 때는 을기극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충이라고도 하는데 갑경충, 정계충, 갑경충은 인신충과 같고 정계충은 자호충과 같고 사해충은 인병충과 같고 또 뭐가 있나 을신충은 묘유충과 같죠. 이렇게 그런데 토는 충이 없기 때문에 을기극이라고 합니다. 을기극을 한다 이거죠. 또 간무극이라고도 합니다. 여명에서 정관이 아닌 편관성이 남편 노릇을 하게 되면 음양이 맞지 않아 부부궁에 흠이 생깁니다. 본 명조의 남편은 일지에서 확장된 연간의 을목입니다. 남편성을 보려고 하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첫남편이냐를 보려고 그러면은 일지, 유금이니까 금이니까 금을 확장시켜서 금 위에 앉은 것이 남편성으로 봅니다. 첫남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둘째도 남편이에요. 왜냐하면은 해중, 갑목과 갑기합을 합을 하고 있는데 앉아 있기 때문이죠. 천간에서는 목생화 화생토로 일간을 돕는 구조이나 지지로는 유유 자형이 일어나니 부부간에 불목하고 갈등과 방황을 겪게 됩니다. 연간의 을목은 앉은 자리에 살찌를 깔고 있어 무력하며 자식 있는 남자거나 따로 자식을 둘 수 있습니다. 연주를 보면 관살인 을목이 있는데 지지에서 금극목으로 극을 당하고 있어. 이럴 때는 상당히 을목이 무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을목은 그래도 수생목으로 수생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연간의 을목보다는 조금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을목을 일지로 인종하면 의류절지가 되며 지지에는 금생수로 수가 강하니 본기무근한 을목은 수다목부의 위험이 있어 오히려 불가합니다. 결국 결혼생활 6년 만인 37세 신묘운 신유년에 이혼하였습니다. 을목을 일지로 인종하면 의류절지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지에는 금생수로 수가 강하니 을목이 수다목부의 위험이 있으니까 또 을목은 또 새도 되고 바람도 되니까 헐헐 날아간다라는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명은 결혼생활 6년 만인 37세 신묘운 신유년에 이혼하였습니다. 자, 그럼 대운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대운, 대운과 세운이 모두 신이죠. 신이라는 것은 식신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니까 식극관이 돼서 남편과의 불화가 상당히 심한 대세운입니다. 또 지지를 보면은 대운이 세운이 대운을 금극목으로 충하고 있습니다. 이 대운이라는 것은 대운은 해묘합으로 들어왔고 묘유충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묘라는 것은 그 남편의 본기니까 을목의 걸록지니까는 남편의 그 걸록지기 때문에 남편과 같은 것으로 봐도 됩니다. 뿌리가 들어왔는데 그 뿌리를 원국에서 유금이 2개, 또 세운에서 유금이 하나든가 3개가 금극목을 하니까 남편의 뿌리가 왔다가 빠스러져 버리는 것이죠. 대세운 천간이 모두 식신인 신금으로 을목과 관식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세운 지지로는 묘유충하니 역시 관식 투쟁입니다. 원국에도 유금인 식상이 많은데 지지에서 3개의 유금이 대운지 묘목을 묘유충하니 이혼입니다. 천간과 지지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관식 투쟁의 형상입니다. 일의 결과는 세운에서 이루어지니
대우는 분위기나 환경에 해당됩니다. 여자는 식상이 자식입니다. 대운 경인 신묘로 금 식상에 대운이 오지만 대운 지지에서 절지가 되니 자식을 얻기 힘듭니다. 또한 자식궁인 시주에서 수생목하여서 일간을 공격해 하니 자식궁이 좋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식에서 을해가 신우가 공망인데 일지 자기 부모궁을 공망을 시켰으니까 자식이 설령 있다고 해도 자식의 도움을 기대하기라는 것은 참 불가능하죠. 또한 일지와 시지와는 격각살이 되니까 의견과 뜻이 맞지 않는다 이거죠. 또한 자식궁인 시주의례가 31세 대운인 경인운과는 간합지합을 하게 됩니다. 일경합하고 인해합하니까 그냥 꽉 묶여버렸죠. 합을 하면 뭐 끈으로 꽉 묶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식궁이 대운에 묶여 3번이나 유산하느라 결국 자식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성인 유중 신금을 시지에 인종하면 신해 욕지가 되니까 자식궁이 불미합니다. 자식성이 식신 여명은 식신이니까 유중 신금이 자식성인데 신금을 일지에 인종하면 신해 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식궁이다 보니까 자식궁이 불미합니다. 여명에서 자식궁은 시주인데 식신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자식을 출산하지 못한 점을 살피면 우선 식신인 유금이 기신이고 기신이죠. 너무 신약한데 극설교가가 되고 있는 명입니다. 그래서 극설교가된 명은 인성으로다 용신을 삼습니다. 자식을 그러니까 자식성인 식신 유금이 기신이고 또 시주에서 일지 유금을 공망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식궁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식신을 공망시키니 그냥 공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식신을 공망시키 버리기 때문에 출산의 애로를 겪습니다. 시주는 정제와 편관이 있으며 기신이고 식신이 위치할 자리에서 요 해수에 식신이 위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상관도 아니고 상관은 오히려 안 좋고요. 식신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상관에 의해서 금생수로 설기가 되니까 자식궁이 불미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을목은 재성의 생조를 받아 신약한 기토를 공격함으로 자식궁이 불길합니다. 또한 자식성이 시지에서 신의 목욕으로 천방지축으로 흔들리니 출산과 양육이 불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전인 35세 신묘운 김인년이 되자 유년지지 미토와 대운지 묘목과 원국의 해수가 있어 해묘미 목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김인년 이혼 전인 35세 김인년에는 대운 묘목과 묘미와 원국의 해수가 있으니까 해묘미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삼합을 이루게 되면은 천간도 공격을 합니다. 더군다나 목의 세력이 천간에 투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데 해묘미 목국을 이루면은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간이 목국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목의 힘으로다가 일간을 가격하니까 이때 김인년의 번여명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처럼 신약한 일간의 칠사로는 흉한데 게다가 삼합 목국까지 이루면 대흉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남편은 부인을 보호하지 않고 이혼하고 떠났습니다. 본여명의 부부궁이 불길한 탓이겠죠. 강한 목이 일간을 극함으로 목은 간과 정신질환에 해당하며 음팔통사주가 지지의 습기가 강하면 특히 수운을 만날 때 우울증, 강박관념 등에 의한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원국에서
이 남편이 별로 이 본 여명한테 도움이 되질 않다 보니까 자기가 큰 병에 걸렸는데도 남편이 결국 부인을 떠나서 이혼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